요즘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하나 화제인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화요일에 헌재 심판정에서 밝혔던 그 호수 위의 달 그림자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요. 네. 무협지인 줄 알았어요. 무협지에서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혹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구치소 들어간 다음에 성경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혹시 성경에서 나온 얘기인가라고 뭐 좀 물어봤더니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대요. 그런 구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뭔 생각을 하는 건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가 근데 말한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이제 쫓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죠. 예. 아니, 그럼 많은 일이 일어났죠 예.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말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이게 일단은 나라 경제 성장률이 박살났어요. 윤석열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조정한 게 0.2에서 0.3을 떨어뜨렸어요. 원래 지난해 11월에 1.9였는데 그건 트럼프가 반영이 된 거였거든요. 당선 이후에 나온 네. 거니까. 근데 올해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그걸 1.7에서 1.6으로 바꿨으니까 나라 경제를 박살냈다. 본인은 그게 우스워 보이나 본데 잠재 성장률 2.0에도 못 미치는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 때문이에요 전부.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조경태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손바닥에 왕자 그린다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보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여러 가지 표현법 중에 이제 비유, 은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적 표현. 이게 굉장히 표현법이 고급 스킬입니다. 네. 쓸 때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호수 위의 달, 호수 달. 이게 윤석열하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010하고? 고모스는 어울려도. 그렇죠. 고무호수가 어울리지. 호수는 어울리죠. 호수 안 어울려요. 호수가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표현법을 가르쳐줘야겠다. 맥주 위의 거품, 아, 그게 족발의 그림자. 직관적이네요. 이렇게 해야 와닿거든요. 네. 허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 구운 몸 같은 거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제가 뭐 굳이 선회하자면은 내가 일으킨 거 별일 아닌데 왜들 그게 호들갑이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호수 얘기하고 달 그림자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이해가 좀 멀리 떨어져서 안 맞았는데 여전히 반성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수사 과정에서도 묵비권 행사하고 그렇죠. 얼마나 그 말만 하신 분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헌재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바람도 쐬야 되고 와서 마음껏 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스트레스 풀러 메이크업 하러 계속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든 거죠, 사실. 아니, 그렇죠. 국민들이 네. 막은 거라니까요. 의원과 이거를. 국민들이 같이 막아낸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체화해가지고 그게 너무 마치 지금 자기한테 당황스러운 유리한 거야. 것좀 써먹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헌재 심판정의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이제 변호인단의 행태가 대리인단의 행태가 많이 입방아에 오르는데 여기서 활용점정으로 황교안 변호사를 또 영입했습니다 지금. 네? 오히려 좋아. 광팔러 온 느낌이에요. 광팔러 온 느낌이 뭐냐면은 황교안 전 대표가 처음부터 합류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막 이제 윤석열 변호인단 잘 안 꾸려진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농담식으로 훌륭하신 분이 있잖아. 부정선거도 믿고 황교안, 견해를 같이 하는. 강용석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서정욱 이런 사람들 변호인단으로 써라. 그랬는데 이제 못 믿어왔던 거지. 못 믿어왔던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요. 본인이 실무를 해도 실무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분은 이제 실무를 손에서 논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일 안 하고 이게 회사를 보면은요. 회사에 그 변호인단은 한 상무 전무만 한 8명 있는 느낌이야. 실제로 업무 대리 과장이 없고. 없어. 네. 없어. 거기에 근데 또 우리 부사장급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이 이게 본인이 될 건 없는데 여기서 어쨌든 부정선거를 네. 밝히기 위해서 나도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왔다. 광팔러고 그러니까 네. 보수 칠 때 적당히 광팔고 이득을 얻으려고 딱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면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요. 네, 안 되죠. 더군다나 이제 그 형사법정 법원에서 하는 변호인단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거고 이분이 이제 2022년부터 어떤 그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냐? 황교안? 부방대. 부방대 알죠?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라고 하는. 그 부방대 네. 합창단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우 그 왕성하게 활동하는 아, 단체입니다. 그래요? 부방대 돈도 많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게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 이제 변호인단에 합류를 한 건데 전 이분 그냥 애국자라고 봐요. 파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좀 들어온 겁니다. 오히려 엑스맨이라죠. 애국자네, 엑스맨. 애국자. 예. 어둠의 변호. 이런 거 이제 전형을 보여줄 건데 아니 우리가 이제 법학 로스쿨 한 2년 차쯤에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건 사실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요건 사실론. 물론 이제 민법에 네. 해당되는 거지만 요건 사실론이 뭐냐면은 법에 법문에 요건들이 있고 어떤 주장과 어떤 논증, 그러니까 증거, 요걸 배우는 게 이제 요건 사실론 많이 암기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요건 사실론에 부정선거는 해당이 하나도 안 돼요. 뭐냐? 지금 탄핵 심판 아닙니까? 탄핵 심판 요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그걸 넣으면 자판기처럼 파면이라는 게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건 사실론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배우는데 네. 부정선거는 그 어디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계엄을 일으킨 자신의 동기, 물론 뭐 국민들은 인정 안 한 분들이 훨씬 많지만 그냥 자기 동기인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걸 와가지고 변론하겠다고 하니까 이 판사들이 듣고 있으면 잠 옵니다. 아. 피곤합니다. 의미도 없는 거고. 그 듣다 보면 뭐 맨날 유튜브에 돌아다니면 뭐 깨시 꺼시 꺽시 뭐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네. 뭐 빳빳한 종이 뭐 이 얘기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지금 윤석열을 피소추인을 변호하기 위한, 변론해주기 위한 그 요건을 즉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가면서 본인이 부정선거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은 애국자다. 애국자다. 파면을 오히려. 아니 촉진시킨다고 그리고 봅니다. 오죽하면 황교안까지 변호사로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김종인 평론가 잘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그 우리 피고인 윤석열이 좌천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즈음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고 그 정부에서 총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사에서 아는 분들은 아는데 굉장한 악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호사를 뭉쳤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똥줄 탄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옛날의 악연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다 다른 인연으로 돌아오는 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때 그때 아마 그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일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윤석열이 말을 안 들으니까 댓글팀장 그 이제 뭐 국정원 댓글팀장이 수사 막 말 안 들으니까 김주현이 찾아갔어요. 윤석열을 윤석열을 찾아갔어요. 당시 2000 그때 12년인가 그때 그래가지고 몇 년도인지 약간 2013년. 13년 네. 그러니까 네. 대선 끝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저 사람은 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김주현은 민정수석으로 야. 안 쳤고 다시 정말 포용적인 인물이었네. 포용적인 보니까. 인물이 아니라 네. 그냥 윤석열은 원래 본인이 정의로운 척을 했지만은 습관성으로 들이받는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항상 들이받아가지고 자기가 여기까지 본인은 정의로운 척하면서 온 사람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잖아요. 아, 너무 이상한 돈 하나도 안 거지. 이상해. 하나도 아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야, 근데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기자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지적하신다면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버립니다. 아니 근데 사전 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늘 해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사전 투표 하라고 했습니다. 네, 자기도 오히려 홍보했어요. 사전 투표 안 하면 지니까 사전 투표 하라고 그러고 본인도 사전 투표 했어요. 그건 제 맞아요. 기억이 나요. 몇 번 했어요? 몇 그러니까. 번?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땐 제가 그 당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아, 있었다고 그때는. 아, 그러니까 네. 사실 어디 부정. 알아요. 그렇죠. 네, 뭐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솔직하고 좋습니다. 네, 솔직하게 네. 달그림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때 본인이 표를 얻을 때는 부정선거가 아닌 게 됐다가 지금에 와서 또 불리해지니까 부정선거가 되고 이런 식의 그 소위 꼴대 옮기기라 그러죠. 꼴대를 옮겨가지고는 논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방송 전에 수산시라도 얘기를 했는데 부정선거라는 거는 토론의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건 네. 그냥 믿음이고 본인의 맹신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그 믿는 사람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대신에 합리적인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선관위의 업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전 이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주장처럼 하도 사전선거에 대해서 막 불만불 많으니까 네. 저는 그럼 특검도 하고 문제 있다고 나오면 그럼 이제 투표율을 본투표를 놓고 앞뒤로 뭐 좀 늘리는 뭐 예를 들면 2박 3일 투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투표제도의 변화는 저는 뭐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마치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막 밀리는 식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권영세 위원장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주장을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근데 거죠.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팩트의 네.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뭐 부정선거 뭐 특별법 만들어서 특위 만들어서 뭐 조사한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가 이제 향후 지난 5년간 그래서 2020년 총선부터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2020년 총선 때 그때 126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2024년 총선에서도 34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고요. 2022년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도 11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어요. 이 선거 소송은 빨리 끝나요. 아시다시피 빨리 해야 되니까 6개월 그렇죠. 안에. 네. 한 건도 밝혀진 게 없어요. 이게 검찰과 경찰과 법원이 다 이제 판단하고 기소하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2020년에는요, 그때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황교안이 자기가 대패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부정선거다 주장해서 이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어, 총선 때는. 그러니까 자기 관장했어. 예, 전반적으로. 2022년에는 본인이 이겼고 후보가 윤석열이었어. 윤석열이 한 번도 안 낀 적이 없어. 지금 부정선거라고 나왔다라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부터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그럼 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2020년 126건의 소속에서는 왜 그렇죠. 이렇게 됐는지를 네. 자기가 설명해야 돼. 윤석열이 본인이 설명해야 되는 건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 특히 만들면요. 또 뭐 이상한 거 뭐 가져오네 또 하면서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만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이미 설명할 만큼 설명하고 증거도 많은 이미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우려된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말리는 걸 수도 있다. 국힘이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렇죠. 더 말리는 키우기 쪽으로는 위해서. 가면 안 아니 돼. 근데 네. 저도 원래는 신인규 대표와 같은 생각 이거 다룰 가치가 있느냐 대응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에 살짝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제 고향 저 광주입니다 고향 네. 고향 지인들이랑 단톡방이 있어요. 오. 근데 이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방송하고 뉴스 보고 하니까 부정선거 당연히 안 믿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이 뉴스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저쪽에서 물량으로 부정선거를 계속 들고 나오니까 정말 솔직히 말하면 말립니다. 이러면서 네. 그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야 근데 부정선거 진짜 어느 정도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거 아님? 진짜 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약간의 생각이 바뀐 점은 이 부정선거론자들을 상대할 가치도 없지만 앉혀놓고 진짜 토론을 통해서 박살내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좀 가치가 있긴 있겠다. 아예 극우 쪽이 믿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박살 안 나요. 박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A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끝나. 그럼 또 꼬리를 물고 B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 방식으로 이거는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경찰이 했다. 안 믿어. 경찰을 부정해. 그리고 검찰을 했다. 안 믿어. 검찰 부정합니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그러고서 예. 법원으로 가. 안 믿습니다. 1심 판사 부정하고요. 2심 판사 부정하고 3심 대법원까지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부정의 논리가 뭡니까? 다 매수당했어. 회유당했어. 짰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권 안에서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을 갖다가 소화를 시켜서 설득시키거나 말릴 수 있는 공간은 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토론을 했을 땐 전 아까 김준희 대표님 말씀대로 이 페이스에 오히려 더 말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저는 아까 주장을 한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요. 부정선거론자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부정선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토론시켜주고 띄워주면 절대 안 된다. 양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의구심을 갖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성과 지성이 살아 있어요. 그걸 활용해야죠. 절대 다수의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서 저는 선관위도 더 선거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이런 것들을 더 알릴 필요가 있다는데 그거를 포인트를 부정선거론자들을 상대로 하지 해명하는 말고 방식이 해명하는 아니고, 방식이 예. 아니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을 자꾸 찾고 알려서 전 이런 썩은 이론들을 그냥 폐기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이 사람들 불러다가 토론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준석 전환길, 이준석 황교안 그거 그냥 방송만 뭐 소위 말해서 조회수만 대박 장사하는 나겠지. 거지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 황교안이 그 토론 이후에 수긍할까요? 아 내가 졌네. 그대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석열이 회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자꾸 주류화되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 있는 대선 잠룡들도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 가는 곳마다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얼마 전 며칠 전에 그 경향신문에서 박순봉 기자가 쓴 기사가 조기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 말하지 못하는 국회 이 기사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 그 인용해가지고 썼던 게 음. 고개 드는 순간 먼저 간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하는 순간 먼저 간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조기 대선 얘기 못 하고 그리고 윤석열 이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중도의 표심을 보면은 여론조사 보면은 중도는 거의 한 40대 20 뭐 요 정도 40대 25 요 정도로 이제 야당 성향 지지가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도 많고 그러면은 부정선거론이나 아니면 윤석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는데 말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권성동, 권영세 이런 지도부가 계속 자양분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충수가 될 거예요. 이게 너무 멀리 간다. 이게 돌아오려고 하던 전략은 그거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땔감들을 쓰는 한 건데 거였는데 예. 이게 계속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은요. 돌아오는데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그 기로를 좀 그 분기점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무조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기한이 무슨 이게 1년이 있고 그러면 한 진짜 1년 걸리면은 어쩌다 보면 또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다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김문수가 되겠다 이러다가 아니, 진짜 그러니까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윤수철 있죠. 딱 땡길 때 어느 정도까지 땡겨서 해야 작용과 반작용으로 윤수철이 나가거든요. 근데 너무 땡겨가지고 그냥 쭉 가잖아요. 그냥 윤수철이 끊어져요. 늘어나고 끊어져. 늘어지거나 예. 탄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끊어져. 네. 전 지금 그 상황이라고 봐요. 그냥 너무 멀리 간 정도가 아니라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당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이성 있거든요. 뭐 바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성이 있는데 각자의 이성을 집약화시켜서 에너지로 만들 수가 없는 토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 안에 있으면 정상인도 그 집단 논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절대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의힘은 뭐 제가 쓴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보수의 종말, 뭐 어떤 분은 말종이라고도 하던데 예, 종말의 길을 이미 네. 갔다. 그래서 못 돌아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이 문제의 함정이 뭐냐면은 대선 경선 방식인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5 당원 5 반반이다 보니까 당원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당심이란 게 무엇인가 윤석열에 대한 입장 비단 탄핵 찬반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선거 얘기도 물어봐 면회 가는 거 어떠냐고 물어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거기에 문제에 빠져가지고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국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요. 예전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당심이 너무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중도층 민심도 반영하고 중화시킨다라는 거가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지금 그 구구나 이제 강경보수 쪽에 어떤 느낌이 어떠냐면은 지금 여론이 정치적 효능감을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야, 우리가 열심히 응답하니까 국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렇죠. 탄핵 반대 여론도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5대5로 예전처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론조사가 이 타이밍에 좀 선수들은 알잖아요. 아, 이게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구나라고 그렇죠. 하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거기에 점화된 사람들, 요 이슈에 점화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당심이나 여론조사랑 별 차이가 없을 거다.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게다가 여기에다가 예전처럼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 다른 정당 지지자들 다 빼버리는 못 들어오게 것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생각이 있으면은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거 풀어서. 없이 풀어서 그게 이제 예전에 안철수 오세훈이 단일화했을 때 그런 거 네네. 없이 그냥 순수하게 맞아요.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사실은 이게 이미 여론조가 많이 소위 말해서 그쪽 극우 과표집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되게 이번에는 좀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힘 당내 경선을 하게 되면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네, 어떤 점이? 왜냐하면 지금 국힘에서는 여론조사 보고 굉장히 뭐야 우리 왜 잘 나와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내 경선은 당원호 국민 여론조사 5. 국민 여론조사 5면은 이 당원에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에 그 긍정으로 찬성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을까요? 나는 이 국힘 지지하는 절반 이상은 자유통일당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를 수도 있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5대5도 확실하지가 않은 게 아마 이제 선거 룰을 정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하겠죠. 거의 뭐 네. 100대 0 아니면 8대 2 정도. 또 바꿀 8대 것이다. 2 정도가 저는 국민의힘에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딱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원 8, 그다음에 민심 2. 민심 2로. 아마 그 정도. 그리고 민심도 야. 2인데 2도 이제 당원만
당원만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그 총선 때 그게 드러났는데 뭐였냐면은 그 하태경 후보랑 이해운 후보랑 중구 성동을 해서 맞아요, 네. 의리였지 거기서 붙었잖아요. 그때 하태경 쪽에서 이제 여론 막 제기한 게 뭐였냐면은 이게 당원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냥 당원 조사 말고 일반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게 본인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면 그때는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니까 교육을 시켰어요. 당원들한테 전화 오면은 받는데 아니라고 나 하라고. 국민의힘 당원 아니라고 얘기해라. 나 중도인청 얘기하라. 이런 그러니까. 교육까지 다 이게 되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정치적 효능감이 커져가지고 여조를 어떻게 응답을 하고 거의 이제 조작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런 걸 하는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되게 이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되게 힘들 거예요. 네.